이제 일요일 날이 보통 이제 요즘에는 언론에 나와야 되는 어떤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주로 메시지를 많이 내더만요. 정치권이. 네. 그럼 월요일 날 그것도 조중동 의식한 조치 아니에요? 어떻게 글쎄 보면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도 일요일 날 뭘 많이 했었거든요. 전에 연구원이 할 때. 근데 그냥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뉴스가 좀 없는 날이고 이제 국회 쪽에서는 기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사를 보도자료를 내고 할 때 조금 오히려 여유가 있는 날이어서 보통 뉴스가 없으니까 그때는 하면 반영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또 그걸 또 즐겨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만요. 예. 일요일 날 쉬세요. 일요일 날도 뉴스 보게 만들지 말고. 자,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용한 선거.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노래 뭐 선거 로고송으로 쓴다며요. 그러니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용한 선거 뭐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다 그러고 어제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경제 뭐 정권 심판론 뭐 비상 경제 대책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거든요. 와 이번 근데 제가 오죽했으면 어제 밤에 잠깐 하는 방송에서 정말 멋있다. 저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아무리 수준 낮은 지지자들이 딱 구성되어 있는 그 집단이라고 해도 저런 게 지금 먹힐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코로나 대응을 못한다라든지 경제가 어쩌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입장 내셨어요? 네. 아니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등판하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뭐 공천 막판에 끼냐 안 끼냐 사실 본인은 공천까지 하고 싶었잖아요. 저 양반이. 근데 그게 안 돼서 틀어졌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잠시 삐졌지만 저는 결국은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선거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건데 저분의 특기가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언론에 화두를 던지고 그걸 끌고 가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인데다가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게 전혀 안 되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보수 언론들이 확 받아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초반에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제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기 전에 하는 거는 그냥 뭐 또 나왔냐 뭐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제 저도 바빠가지고 어제까지 딴 거 뭐 후보가 되다 보니까 뭐 그쵸, 벽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명함을 어떻게 이런 거 보다가 아침 밤에 어제죠. 그러니까 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했다는 얘기가 기사 나온 걸 봐서 부랴부랴 아침부터 선거운동하는 중간중간 틈틈이 좀 써서 하나 했는데 보니까 마침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한 몇 분의 이야기와 함께 일부 기사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예산 중에 100조를요 이제 바꿔야 된다 목적을 그 예산의 목적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은 쉽지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빨리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다가 지원하면 또 딴소리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래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얘기가 막 되게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의 탁월한 경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뜯어보면 이런 거예요. 세계적으로 위기다. 우리나라도 위기다. 돈 엄청 써야 된다. 100조씩 이상씩 우리가 확보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100만 원 주는 거는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우리가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계획 짤 테니까 그때 주자. 한마디로 뜬금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이든 권영진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아니 권영진 시장이 막 저 거의 울듯이 해가지고 돈 달라 그런 다음에 돈 갖다 주니까 선거 때는 못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엄청나게 앞에는 막 멋있는 얘기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아니 자기 말대로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100만 원 주면 어떡하냐. 앞으로 계속 줘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누가 몰라요. 이번에 100만 원 주고 빨리 해결되길 우리는 바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면 그런 연장선에 대책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지금 앞으로 줄 걸 다 쌓아가지고 멍땅 몰아서 2달쯤 있다부터 한번 우리가 대책 내내볼게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사실상 지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한테 2달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자기네 선거 운동할 동안 가만히 있으라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가 뭔가 결정할 것 같으니까 지금 김 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진짜 못된 거죠. 그러니까 권영진이 딱 그거였잖아요. 급해 죽겠으니까 빨리 좀 도와달라 해놓고 막상 도와주니까 돈은 선거 끝나고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꽤 드셨는데 이렇게 머리를 쓰나.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자, 아까도 그 문 대통령의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여기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댓글을 다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추가 조치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총선 전에 불 좀 급한 불 좀 끄자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 하나 더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존재하는 저 미래통합당 같은 부류들이 오히려 이런 행위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어떻게든지 발목 잡게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만 더 진득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짚어야 되는 게 최상은 추가 조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이거는 비상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돈을 그렇죠. 막 주는 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여서 돌아가기 위해서 마중물을 쓰는데 사실 저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마중물을 쓴다는 것도 좀 한가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선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돼서 한 달 정도 후에는 정상화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안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전 세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고민인 것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우선은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은요. 지금 그렇게 자기가 얘기한 걸 지금까지 막아온 게 어디예요? 저 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 지금 가서 뭘 확 뜬금없는 얘기하기 전에 자기네 당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경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은 초당 쪽으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정상이지. 막 말로는 고상한 얘기 해놓고서 거기다 대놓고 결국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는 것도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그냥 선거 운동한 거잖아요. 저는 아유 참 글쎄 저런 분을 대단한 것처럼 써대는 제도 언론이 정말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정을 모시라 그랬을까요? 국민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난관을 뚫고 이만큼 주겠다고 하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지가 없어지는 상황 같은 거죠. 아까 말한 국민을 현혹시키는 방식인데 그렇죠. 막 해줘라 해놓고 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무조건 하여간 문재인만 비판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네. 얼마나 지저분해요. 앞뒤도 안 맞고 참 지저분하다고 봐요, 진짜. 국민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코로나 극복 잘한 건 박정희 덕분이다. 아유, 진짜 깨는 소린데요. 건강보험 내가 했다. 아니, 저 더 웃기는 거는 제가 그 글에 그렇게 썼어요. 자화자찬하지 말라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자화자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절제하는데 정부가 잘하니까 세계에서 와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한 절제를 보이잖아요. 근데 웬 뜬금없는 자화자찬을 이 시점에서 70년대 박정희 의료보험 갖고 하냐고요. 아시겠지만 70년대 박정희 의료보험은 독재를 하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껍데기만 도입한 거였어요. 의료보험 지금 한번 어르신들 중에 야 정말 박정희 때 의료보험이 너무 좋았어. 나 혜택 엄청 봤어. 이런 분이 누가 계세요? 시작을 했을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 잘했어 하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야 박정희 때 의료보험 혜택 끝내주게 받네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때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특수 계층만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인 복지국가 수준으로 최초로 기본을 닦은 거는 껍데기만 있는 거를 살려놓은 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으로 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자기가 자화자찬도 야 진짜 저 양반 참 특이한 분이다. 자, 우리
스패너 스텝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막 그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댓글 못 쓰게 하세요. 선거 망했다라든지 하는 분들 중에 순수하게 안 보이는 분들 꽤 있습니다. 왜 뭐가 망하고 뭘 갈라치는 거죠? 문 대통령이 너무 적게 줘서 선거 망했다고. 아 그게 진심이라고 해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네. 상황에서 저희가 비판하고 공격의 초점을 모아야 할 세력은 명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통적 관료들이 아까 볼 때 제가 선의의 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너무 낡은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생의 당장의 절박성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비판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목 잡은 야당을 비판해 줘야 되고요. 대통령은 이 방향으로 더 갈 수 있게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리고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의 승패를 갖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걸 투명하게 코로나 대책을 쭉 하면 숫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당장 선거로만 본다면은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대책을 안 세웠을 거라고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제 느낌은 예. 총선 이후에 추가 조치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결정을 해서 빨리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보관이 있을 거라고. 그럼요. 보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대책들이 수립이 들어가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박정희 덕분에 코로나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무슨 박정희를 두 번 죽이는 소리를 하고 계실까요? 황교안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 양반은 제가 김정희도 그런 그렇고.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분이 왜 선대위원장을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행간을 읽어보니까 선거 끝나고도 내가 당을 계속 해보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선거에 떨어진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실적을 어떻게든 해서 야 내가 해서 더 깨질 걸 덜 깨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노리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셀프 공천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 때. 그리고 대선 때는 기록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안철수를 지지하다가 공동정부 구상을 했는데 홍준표까지 끼워주려고 그랬는데 이거저거 안 되니까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대선까지 생각했던 거여서 저는 이분이 셀프로 사실상 야당의 황교안 등등이 다 후보감이 안 된다고 보고 자기가 코로나 이때 뭐가 막 거창한 거 제시한 후에 대선 후보 준비를 시작했다고 봐요. 이게 너무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 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 예.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가능성 전혀 없죠. 근데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배경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 것보다 나는 되게 단순하게 이분은 딱 두 가지 분석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 일단 관종.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존재감을 막 발산해야만 되는 관종이고 하나 더는 정치 중독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정치를 자기가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그 과거의 허명 같은 것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푸나님이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치 중독이라고 권력 중독이죠. 권력 중독. 그렇죠. 여야도 상관없고 이념도 상관없고 사실은 본인이 뭐 경제 민주화 이런 얘기했지만 박근혜 때 그거 갖고 저기 했지만 전혀 뭐가 진행됐나요? 그러니까 이념과 같이 상관없이 자기가 그런 거 하다가 실제 자기의 이념대로 안 가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권력 중독이라고 봅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 아니에요? 알고 그렇죠. 보면. 자, 어쨌든 김종인 이 양반이 그 뭐 메시지를 특히 경제 폭망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뭐 박근혜 때 그 아젠다 들고 와서 좀 재미는 봤는데 지금 경제 민주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김종인 위원, 그러니까 참 언론이 문제인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 내가 총선 때 봐라, 뭐 누가 이긴다 그러냐,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자신이 역사적으로 무오류였던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난 대선 때 자기가 밀던 안철수는 왜 안 됐죠? 자기가 출마하려고 했던 대선 후보는 왜 아예 끼지도 못했죠? 이미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막 앞에 얘기했던 이상한 얘기를 한 뒤에 끝에 두고 봐라. 이게 내가 이제 이끌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까지 등장해서 더 확실히 질 거라고 봅니다. 예. 저쪽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이분 참 너무 좀 낯뜨고 그 좀 창피스러운 게요. 그 당의 총선 공약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예, 거죠.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용병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선대위원장 할게. 그럼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차라리 황교안이 더 낫지. 우리가 그 말도 안 된다고 보는 황교안이 더 나은 건데 무슨 용병을 뭐 공천도 안 하고 공천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선거의 전략이 있다면 이 공천의 방향성도 있는 것이고 이 과정들이 없이 그냥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선거 기간 동안 내가 총지휘할게. 이건 도대체 메시지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겠죠. 문재인 정부 물어뜯는 메시지용. 그렇죠. 네. 예. 자, 그 이야기는